왜냐면 따로 보니까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오늘은 약간 수업 독해 좀 할만해요. 약간 지문들이 수준이 조금 있습니다. 24, 25, 26, 27, 지금 20. 너희 거 맞나 이거? 내가 지금 그냥 여기 P가 그냥 돼 있는 거지 여기다가 지금. 그렇죠. 그럼 몇 번부터 들어가면 되죠? 21. 11번부터. 오케이, 22번부터 바로 들어가서 해보고 이 속도를 붙여서 바로 앞에 있는 소민이부터 한번 스타트 한번 끊어보자. 오늘 다 잘해봐서 해석을 능수능란하게 잘 하지 않을까. 소민이부터 위에 현채, 단위, 그 다음에 예린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돌아봅시다. 처음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25분 제가 하면 아니 그 뭐라도 다 할 수 있어야 돼. 미안하다 진짜. 23번 좀 어려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그럼 다니하고 바꿔. 저는 자신이 없는데 있어요. 아니 어려운 걸로 체크를 해왔다라는 거지. 예습을 하면서 어려웠다. 할 수는 있는데. 소민이가 좀 양보해줄래? 안 돼요. 안 돼. 소민이 안 된대. 미안하지만 어제 남녀 타격이 조금 있어요. 가끔 남는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2번으로 해고 23번 그러면 23번 조금 수번 좀 뒤에 더 어려울 건데 예린이 23하고 이렇게 쭉 돌고 23번 얘들 다 23번이 좀 어려웠어? 그랬어?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23번 누가 좀 때문이지? 좀 몰라도 되는데 이건 어려웠어요 하고 좀 틀려도 되는데요. 근데 22번 소민이 빠르게 해봅시다. 하이드로일렉트릭 파워는 is a clean하고 renewable한 파워 소스다. 그래 바로 할게요. 하지만 there are a few things about them that are important to know가 있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조금만 이제 쌤이 간섭을 하면 일단 단어 조금 볼게요. 하이드로 일렉트릭 같은 단어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요거 알아두세요. 하이드로라는 단어가 수의, 이 수의란 말이 물의란 뜻이에요. 이렇게 접두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가 영어로 뭐죠? 하이드로전입니다. 위에 하나 적을게요. 그래서 하이드로에다가 이 전에 있는 요거는 진 유전자에서 나왔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란 뜻이거든. 그래서 진이 붙으면 원자가 되고 원자가 수소, 산소 뭐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이드로젠은 수소.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하지 이거? 우리가 H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소가 물입니다. 쌤 수소는 H2O니까 산소도 있는데요. 근데 산소는 여기저기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의 속성은 수소다. 그래서 하이드로라는 접두어는 물의, 수소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일렉트릭은 알죠? 일렉트릭 전기인 거 수력 전기 또는 수소 전기, 물 전기, 그리고 수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죠. 이 수력 발전은 뭐로 하니? 물인데 강물로 안 합니다. 강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거의 뭐로 하죠? 댐으로 합니다. 댐, 다 댐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 수업 해야 되나? 해주세요. 어? 그 발전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간단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팬이 있는 거야. 팬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고 돌아가면 뭐 하는 거지?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왜? 이 정도면 잘했구만. 그렇죠?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가 발전이 돼요. 근데 이걸 돌려야 되잖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을 끓여요. 물을 팔팔 끓입니다. 물을 팔팔 끓이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제일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유치찬란하다, 그죠? 물을 끓이는데 이 물을 석탄으로 끓인다. 석탄하고 석유로 끓인다. 그럼 이게 무슨 발전이죠? 이게 화력 발전이에요. 물을 끓이는데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인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하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 올라오는 걸로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치 얘들아.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이 부는 힘을 이용해서 이걸 돌려요. 그렇지. 그러면은 바람으로 하면 이건 풍력이 됩니다. 풍력.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물이 흐르는 힘으로 이걸 돌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수력 발전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임하고 뭐 있냐면은 여러분 그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지오서멀이라고 해서 지열을 이용하는 거 있거든요. 땅 깊은 곳에 마그마 같은 경우는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거기에 열을 끌어올려서 또 물을 끓입니다. 그러고 돌리면 그게 뭐죠? 그게 지열 발전이라고 하죠. 들어봤나요? 지오서멀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제너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땅 지열을 이용한 발전도 있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둬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푹 썩으면서 열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 열로 또 이거 돌립니다. 그건 뭐가 되는 거지? 그거는 화력 아닌데 까먹었다. 생력 발전? 나 까먹었다. 찾아보세요. 하여튼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간단해. 물을 끓이면 돼. 근데 이제 수력 발전에서는 쌤 끓이면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하겠지만 강물 가지고 안 돼요. 왜냐면 강물은 어떻게 흐르지? 서서히 흐르기 때문에 그림 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 돌려. 이게 제대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에다가 이렇게 산을 깎아요. 이렇게 깎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기죠? 이렇게 저수지가 이렇게 생긴다 그죠? 근데 저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 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구멍을 뻥 뚫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펑펑펑펑펑 나오겠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어디가 있나? 여기 있는 물에서 수력 발전이 들어가. 그래서 수력 발전하면은 무조건 뭐랑 관계가 있다? 무조건 댐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닷물, 강물, 시냇물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거 못 돌려. 돌릴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센 힘으로 물이 쫙 하고 쏟아져야 되는데 요 댐으로 막아놨다가 구멍을 뻥뻥 뚫어다가 그 구멍 숨을 열고 닫는 거 본 적 있죠, 댐이. 그래서 문을 열면 물이 쫙 하고 뿜어져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됐다. 즐거운 과학 수업이었어요. 즐거운 과학 수업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 조금 더 들어갈 거다. 그래서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는 기본적으로 클린하고 리뉴어블한 파워 소스 맞습니다. 좋아요. However 하지만 하고 들어가서 There are a few things인데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 뭐 해줘야 되냐면 요거 해줘야 돼요. 요거 다 돼 있나요? 돼 있어요? 됐어요? 잘했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항상 괄호를 묶고 얘는 앞에 있는 댐즈보다는 조금 앞에 있는 뭐를 꾸며주는 거 같니? A few things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아까 소민이가 살짝 해석할 때 흐름을 왔다 갔다 했는데 There are a few things about them. 댐에 대한 몇 가지가 있다. 뭐 할 거?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To build a hydroelectric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본 상식이었으면 좀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 수력 발전을 위해서는 댐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 hydroelectric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large area가 must be flooded behind the dam 해야 된다. 그렇죠. 거의 뭐 영어라보다는 과학 수업 좀 과학 이해가 되니까 해석이 잘 되죠. 넓은 지역이 flooded 물에 홍수나야 된다. 물에 잠겨야 되는 거죠. 물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rural communities는 sometimes have to be moved to another place 해야 된다. 그렇죠. 산에 있는 이런 지역이 있으면 그림이 조금 찌질하기는 한데 물론 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지만 뭔가 댐을 만들기에 적절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뭔가 좀 호수도 조금 이렇게 이미 저수지도 좀 있고 한 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그런 지역에는 산이지만 물도 있고 산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산에서 여러 가지 버섯 키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돈을 드릴 테니까 조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상금 받고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울 커뮤니티, 당연히 울 커뮤니티죠. 나는 나몰래 하고 물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have to be moved to another place 해야 된다. 또 entire forest가 can be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 지역에 원래 있던 나무들이라든가 이것들은 전부 다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워런데 요건 조금 어려운데 얘들아. 릴리즈가 무슨 뜻이니? 뜻 할게요. 방출하다 또는 배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이 배출하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 물이 배출한다. 물은 배출하기보다는 배출되어 지는 거죠. 요거 동사 아니에요. 요거 체크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안 사람 있어? 동사를 찾아보면 동사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여기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건 무조건 뭐다? 무조건 형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released를 가지고 이게 수식하는 걸 못 잡았으면 can be에서 눈치를 채면 돼. 영어 문장에서 동사는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어요. 본동사가 있으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건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형용사 찌끄레기가 됩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아닐까요? 나 헷갈려. 잠깐만. 지난번에 오형식만 정리해줬구나. 부사 찌끄레기를 지난 시간에 했구나. 오늘 형사 찌끄레기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형지 나중에 조금 보겠습니다. The water released from the dam can be colder than usual 하다. 그리고 this는 can affect the ecosystem에 in the rivers나 downstream의 에코시스템에 affect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하류가 되겠다. 그렇죠? 내용은 이해가 되겠니? 원래 댐을 없었으면 물이 조금 따뜻했을 거예요. 근데 댐이 생기면 물이 차가워집니다. 왜 그러냐고 조금 물어본다면 물은 양이 많아지면 온도가 차가워져요. 양이 많아지면 얕은 물은 차갑게 유지하고 싶어도 얕은 물의 주위에 뭐 돌이라던가 땅바닥이라던가 등등 지열 땅 등등 햇빛이라든가 등등의 열을 쉽게 이렇게 얻기 때문에 아니 온도가 좀 따뜻한데 물이 많아지고 물이 깊어지면 안쪽에 있는 물은 접하는 게 없다 보니까 물이 좀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댐으로 물을 막으면 이 댐으로부터 방출되어지는 물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차가워지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머 추워라 하면서 얼어 죽고 이렇게 하겠죠. 얘들아. 그렇게 되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쪽 팔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생각보다 더 늦네. 일단 계속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합시다. 오늘은 형지의 대결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봤었냐면은 부사 찌끄레기에 대해서 봤어요. 부사 찌끄레기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한다? 주저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보통 어디로 간다? 문장의 제일 끝자리로 가고 아니면 문장의 제일 어디로? 앞자리로 가고 앞자리로 갔을 때는 뒤에 보통 뭐를 찍어줘? 심표 찍어주죠. 중간에 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양쪽에 심표를 끼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주저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형용사 찌끄레기거든요. 오늘 할 부분은 형용사 찌끄레기고 형용사 찌끄레기의 본질은 뭐냐면 명사 수식입니다. 명사 수식. 그래서 무조건 형사 찌끄레기는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명사 수식이다. 조금 더 적을게 얘들아. 얘는 괄호로 묶고 명사를 수식한다. 자,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주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동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목적어가 이렇게 있겠다. 그죠? 근데 명사를 수식하는데 우리 영어 문장에서 명사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주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위치하고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위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식할 명사는 보통 위치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주어 자리 아니면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주어 자리 아니면 목적어 자리거든요. 그러면 형지는 주로 어디 붙을까?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 찌끄레기가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여기에 형용사 찌끄레기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 정해보자. 형사 찌끄레기의 첫 번째 위치는 어떻게 정해질까? 첫 번째 위치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서? 동사 주어 뒤에서부터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동사 앞까지 바로 묶고 주로 누구 수식한다고?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가 첫 번째 위치가 되겠죠. 되겠죠 얘들아?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적을게요.
목적어 뒤입니다. 목적어 뒤인데 그냥 일단 목적어 뒤라고 할게요. 주로 목적어 뒤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끝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괄호로 묶고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목적어를 뭐 해준다? 수식을 해준다. 사실 그 목적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편의상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크게 형지의 위치는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간단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주어 뒤부터 동사까지 아니면 주로 목적어 뒤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다. 간단하죠. 두 번째 형지는 우리가 종류도 한번 살짝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형제의 종류는 안 해도 돼. 무언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무언가가 있으면 전부 다 수식해주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더 북이 이렇게 있어. 투부정사야. 뭐 to, give,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was interesting 뭐 있단 말이야. 물론 이거 어려운 문장은 아니겠지만 더 북이 문장에 있는 주어잖아요. to가 붙어 있으면 일단 뭐 이건 뭐나 아니야. 동사는 아니잖아, 그렇지? 동사는 아니잖아. 그리고 was가 동사잖아. 여기 가운데 뭔가 있으면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뭐 해주면 돼?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to give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making 이렇게 나와 있어. ing가 뭐 나와 있어. ing가 무슨 용법일까? 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뭐 해주면 돼? 그냥 무조건 수식해주면 됩니다. 또는 우리 책에서처럼 will is라고 ed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동사는 아니야. 이거 동사란 말이지. 그럼 무조건 뭐 해주면 돼? 무조건 가로치고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지는 일반적인 어법하고 쌤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게 형사 찌끄레기는 어떻게 생겼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위치가 더 중요해요. 영어는 위치의 마법이에요. 위치가 더 결정짓거든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있으면 그게 뭐 ing가 됐건 to가 됐건 심지어 여기 뭐 대시 붙었건 to가 붙었건 위치가 붙었건 다 상관없어요. 뭐가 붙었든지 간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건 100% 무조건 나보다 무조건 다 명사 찌끄레기입니다. 근데 쌤 종류 외래를 할 필요 없는데 왜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종류가 크게 5가지거든요. 종류가 5가지인데 한번 보세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당연히 무슨 용법일까? 형용사, 적, 용법이 되겠죠. 두 번째, 분사. 분사는 다시 두 가지로 갑니다. ing의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pp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명사 수식의 거의 간판급 누구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관계대명사에 조금 달려가는 게 관계 사실은 여기 관계 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등등 다 포함인데 그냥 기타 관계사 바꿀게요. 저희 관계대명사, 기타 관계사. 근데 기타 관계사가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대명사가 아닌 모든 관계사를 다 기타 관계사를 합친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외워주세요. 5가지가 들어갈 건데 일단은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되어서 무슨 형태가 오든지 간에 전부 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 형태를 한번 여러분 따져준다면 크게 5가지 뭐라고 시작? 투부정사, 분사, 정명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기타 관계사. 기타 관계사는 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거 많아요. 됐습니다. 이 들어갈 건데 왜 이걸 했냐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조금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왔거든요. 다른 건 조금 덜 헷갈려. 다른 놈과 얘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적을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pp만 따로 좀 뺄게. 그래서 pp만 따로 좀 이렇게 빼면 나머지 모든 이것들은 일단은 뭐냐면 적어도 동사가 아닌 것으로 구별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칠판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to give 있으면 가로치기가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동사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ing가 있어도 가로치기 별로 안 어려워요. 딱 봐도 여기가 동사고 여기는 동사가 아니니까 가로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pp는 왜 쌤 따로 조금 뺐냐면은 pp는 규칙 변화인 경우에 동사 뒤에 ed를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마치 뭐처럼 생겼다? 동사처럼 생겼음. 유치하지만 많이 적을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것 때문에 종류를 한 거다. 투부정사, 명사를 보여주는 형사 찌끄레기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의 형태는 다 어쨌든 동사가 아닌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가 된다? PP
PP, 과거분사라고 하죠. 이 과거분사는 구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처럼 생겼기 때문에 동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면 된다. 그런데 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구별하는 방법. 과거분사를 많이 들어봤을 걸. 과거분사는 명사 수식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거기에 중요한 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연희도 얘기해도 돼. 들어가게 쓸 수 있어. 그때 너 좀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쌤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어. 과거분사. 과거분사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투부정사도 아니고 현재분사도 아니고 과거분사하면 떠오르는 거 뭐 없어? 그렇지, 수동이죠. 수동이죠. 그래서 뭐로 구분한다? 수동 해석으로 구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게 제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갈게요. 줄게요. 저기 없다. 아니, 이렇게 요것도 적으세요. 그냥 여기 예시로 나중에 하나 적으세요. 이렇게 다 구별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고, 여기 예시 두 번째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서 할게 없냐? 할게요. 여기에서 더블 쉽게 갈게 얘들아.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같은 경우는 더보이 메이드라서 물론 헷갈릴 일도 없겠지만 여기에서 뭔지 소년이 뭐하지? 만들다라고 이건 지금 능동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지?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가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책이 만들다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 지다가 된단 말이야. 이건 수동의 지금 관계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상한데 수동이 되려면 was made, is made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동사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뭘 잡아주는 거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PP, 과거 분사다. 분사다라고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더 쉬운 방법은 뒤에 is가 나오면 결국은 알 수 있어. 마지막에 분동사가 나오면 이거 동사가 아니라고 결국 알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수동이야? 그러면 조금 수식이네 라고 뭐 중요한 부분이 좀 들어가서 조금 안타깝다. 하나가 좀 더 늦었네요 지금. 나중에 좀 보세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 좀 어렵게 설명한 건데 할까 싶도록 겁나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1단계다. 특히나 지금 기존 학생들 1단계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스몰 2단계까지 갔는데 새로운 친구들은 일단 1단계부터 확실히 아는 게 먼저다. 여러분들이 가장 숙지할 거는 지난 시간에는 부사 찌끄레기를 봤고 오늘은 형사 찌끄레기를 봤는데 형사 찌끄레기의 본질은 뭐다? 바로 묻고 명사 수식이다. 바로 묻고 명사로 수식을 해주는데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위치가 더 중요하다. 크게 위치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디서부터? 주어, 뒤부터 동사. 얘기 안 한다. 같이 다시 시작. 주어, 뒤부터 동사 앞까지 걸어묶고 수식을 해준다. 뭔가 있으면 걸어묶으면 돼. 그 외에는 목적어 뒤에서 끝까지 걸어묶고 목적어로 수식해주는 위치 두 가지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물론 다 외우면 좋겠죠. 참고로 좀 봐주면 돼. 일단 다음 시간은 외워야 돼.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투부정사, 분사, 전면구. 반이 혼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구하기 싫은 하는 거고. 넌 지금 늦게 와가지고 보자마자 제발 나를 좀 불안하게 좀 하지 마. 그래서 너희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지 마. 좀 하세요. 선생님이 옛날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중간에 너 수술을 하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효율성 되게 따지거든요. 효율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되게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미안한데 너희들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얘들아. 이걸 효율적으로 하는 건 해본 놈이 알아. 해본 놈이.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뭐 농구에서 슛을 하는데, 농구에서 슛 연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생초보가 들어왔어. 거기서 농구 전문가가 넌 지금 하루에 100개씩 슛 쏘는 연습을 해라 라고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서 얘가 100개 너무 많은데 요렇게 10개만 슈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딴 거랑 똑같은 거야. 거기에 걔가 뭐 지가 뭐 한다고 10개로 100개의 슛 연습을 10개로 효율적으로 줄여. 마지막에 연습을 몇천 번, 몇백만 번 한 사람은 자기가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머릿속의 판단은 전부 다 아니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효율적은 내가 보면은 맨날 뭐냐면은 편하게 해요. 편하게. 나 맨날 보면 그렇더라고요. 편하게 공부합니다. 편하게. 이 편하게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선생님 맨날 얘기했지만 건방지게 공부를 해요. 건방지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금 가냐면은 지금 방금 민수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또 입이 들었는데 빨리 끝내야지 했을 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독해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지금 덥고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조금 있으면 내신 들어가겠죠. 아마 내신 때도 아마 조금 내신 때라 신경을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는 어차피 내신 난 말아먹었으니까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내신도 대충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그네도 그나마 양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내신 챙겨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내신 때는 조금 뭐 신경을 쓰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째 끝나고 12월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괜히 뭐 한 거지? 마음만 떠요. 마음만.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미안한데 대부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단어 외우는 거라고 치면 이제 나는 뭔가 새롭게 단어를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단어장을 바꿀까요? 아니면은 뭐 단어를 뭐 다른 방식으로 외워볼까요? 막 고민이 막 많아. 그런데 그냥 시끄럽고 100개씩 외우든 200개씩 외우면 돼. 그러면 그거는 싫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심리가 어떠냐면 뭔가는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어떤 이렇게 중압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해야 되겠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마음은 불안한데 그냥 공부를 막 이렇게 더 많이 하기는 싫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대부분 나중에 너희가 오게 될 대부분의 상황이야. 그래서 그때 되면은 뭐 아마 새로 이제 학원을 알아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학원도 알아보고 방법을 알아볼 건데 지금 내가 미리 경고를 하는 거야, 얘들아.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지 마. 뭐 효율적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루트 찾아가지 마. 지금 봐봐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독해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지금 따라해보라고 하는데 별로 따라하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대충 보고 있다가 나중에 되어서 쌤 갑자기 이제 독해가 안 돼요. 독해를 해봤어야 독해가 안 되는 게 있지. 독해를 해본지도 않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뭐 지문 붙들고 갑자기 들어가니까 독해가 안 된대. 독해는 경험이야, 얘들아. 지금부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쌤이 여러분들의 그걸 지금 해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대답도 안 나와. 늦게 와가지고 뭐 지금 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똑같은 그 학생이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또 이제 할까 민수가 쌤 저 독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영어가 좀 안 맞을까요? 저 영어 아니고 다른 대학을 가야 될까요? 뭐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뭐 현채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저 독해가 요즘에 잘 안 되는데 단어가 제가 모르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죠? 아니 뭐 당연히 많지. 단어를 외웠어야 단어를 알고 독해를 했어야 독해를 알겠죠, 얘들아. 미안한데 그거 각오하고 있으세요. 얘들 전부 다. 지금 하나씩이라도 더 알아가고 얘들아. 그래도 여름방학 때 여러분 특강이라도 하고 지금 여기에 독해 지금 연습하고 있고 이게 하나씩 쌓여. 지금 순간순간 쌓아가세요, 얘들아. 이 형식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 알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요령은 쌤이 중고등학교 때 대충 느낌은 혹시 모르지만 쌤이 엄청 게으른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릴 때. 지금은 좀 덜한 나이 들어서 어릴 때. 그래서 쌤이 요령을 엄청 부렸기 때문에 쌤이 요령 엄청 잘 압니다. 쌤은 고3 때까지 12시 정도 되면 맨날 잤어요. 그래가지고 쌤 질투하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얘들아. 쟤는
선생님 잘 생겼는데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수가 잘 나온다고. 쟤는 뭐 공부도 안 하는데. 그리고 나는 진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새벽에 집에서 공부하는 애 제일 이해 안 갔어. 왜 공부하는지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침에 7시 해서 학교 가려면 아침에 가려면 12시에는 자야 7시간 자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새벽에 막 3시까지 공부하면 지금도 그건 똑같다 얘들아. 쌤 생각은 최소 6시간, 7시간은 자는 시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남은 깨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다시 이제 그만할게. 정리합시다. 형사 찌끄레기 다시 갑니다. 형사 찌끄레기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괄호 묶어서 수식해줘야 된다. 근데 위치를 봐야 된다. 어디가냐 어디라고 시작. 주어 뒤부터 동사 앞까지 묶어서 주어 수식. 아니면 어디라고? 목적어 뒤에서 문장 끝까지 묶어서 목적어 수식. 일단 5가지도 형태 외우세요. 시작. 투부정사, 분사, 전명구, 관계대명사, 기타 관계사 5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할 거. 나머지는 일단 뭐만 구별하면 돼요? 동사가 아니다라는 구별해 주면 돼. 동사가 아니면 무조건 바로 묶으면 돼요. 근데 얘는 동사처럼 생긴 거. 과거분사가 있단 말이야. 과거분사, 동사이디. 과거분사는 동사처럼 생겨서 헷갈리지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 해석을 하면 수동으로 해석되는 걸로 구별할 수 있다. 돌아가서 할게요. 여기 아까 the water released from the dam인데 물이 방출하다는 이상하단 말이야. 물은 방출되어 지는 거가. 이런 방출 잘 모르면 방출이 배출이거든요. 물이 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은 배출되어 지는 거죠. 댐에서 배출되어 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동이야? 그럼 요건 동사가 아니라 뭐겠구나 요거 BP 과거분사구나 라고 눈치를 까주면 됩니다. 그렇죠. 가자. 영작 가자. 그렇죠. 댐으로부터 방출되는 물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한다? 하류강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It can also 또한 wash away the river banks 해버리고요. Destroy life on the river bottoms 해버립니다. 여러분 리버뱅크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강둑이라고 합니다. 강둑. 강둑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오른쪽 바로 그릴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이 강물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땅이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옆으로 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조금이라도 땅이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 그 조금 올라와 있는 이 땅을 강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버 뱅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뱅크를 써서 그 영어 속담이 있거든요. Who is the richest in nature? 자연에서 누가 제일 부자일까? 속담이야. 영어 속담. 자연에서 who is the richest? 누가 자연에서 제일 부자일까요? 리버입니다. 왜? The river has two banks 하기 때문에. 이해 못했겠지. 저게 two. 이해 못했어? 아니 재밌지 않아요? 난 되게 참신했는데.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래서 까먹지만 안 하고 리버뱅스는 강둑입니다. 강둑을 씻어 없애버려요. 강둑을. 원래 강둑이 있었는데 댐 때문에 물살이 세지니까. 그리고 destroy life, river bottom, 강바닥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굉장히 거세졌거든요. 지금 강둑 때문에. The worst effect of damage는 have been observed on salmon이다. 이거 셀먼 아니다.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L이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적을게. 발음이 세먼입니다. 세먼. 요즘에 한국에 영어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살몬이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세먼. 세먼. 그렇죠. 그래서 뭐 주문할 때도 살몬 스시가 아닙니다. 세먼 스시로 주문을 하면 돼요. 맛있잖아요. 그래서 the worst effect of damage는 observed 어디에서? 세먼에서. 문장 다 끝났죠? 어디 바로 이거 어디까지? 끝까지. 주어 뒤면 동사 앞까지. 그 외에는 끝까지입니다. That have to travel upstream. 이거 끊어줘야죠. 찌끄레기 뭐가 될까요? 뭐뭐 하기? 위에서가 되겠죠. To lay their eggs. 해석해보면 그리고 이제 면을 꾸며주는 거지.
나눠주면 돼. To travel upstream은 상류로 이동을 하는 연어. upstream 상류로 이동하는 연어고 to lay their eggs는 뭐하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가 되겠죠. 여기에서 밑에 이거 바꿀까? 원래 이거 목적어 뒤가 아니고 원래 우리 멘트는 그쵸 그 외인데 그죠? 이게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하거든.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목적어거나 아니면 목적어 아니더라도 동사 뒤에 오는 명사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세먼이 있고 여기도 할까 얘들아? The worst effect of the dam은 관찰되어진다 세먼에서. 근데 세먼 뒤에 that have to travel upstream to lay their eggs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나눠서 해석을 하는 거. 이걸 한 방에 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알을 낳기 위해서 강 상류로 이동하는 연어에게서 최악의 효과가 발견되어진다. 이런 쌤 안 좋아요. 앞에서부터 치고 가야 돼. 그래서 나눠줘야 된다. 최악의 어떤 영향이 발견된다 연어에서. 상류로 이동하는 알을 낳기 위해서. 만약에 blocked by a dam 해버리면 할게요 그냥. The salmon life cycle은 cannot be completed 할 수 없다. 라이프 사이클, 뭐 생명 주기 정도로 번역을 하죠. 생의 주기. 요것도 지식 없으면 좀 이해가 힘들죠. 근데 다 알지 얘들아. 연어가 성체가 바다에 살다가 거슬러 강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알을 낳고 새끼가 강 상류에서 태어나서 다시 강에서 살다가 점점 내려와서 마지막에 성체가 되면 바다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스트림으로 지워졌구나.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댐이 있으면 아무리 연어가 점프를 잘해도 댐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막 한 10m 높이쯤 될 건데. 그래서 이 글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구성 어떤 거 같나요? 나열식인 거 눈치챘어? 뭐를 나열한 거지? 댐에 댐이 끼치는 나쁜 영향. 그것도 무조건 자연만 떠올리지 마. 자연 아닌 것도 있었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이주해야 된다. 그 자리에 또 숲을 다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이 차가워져서 어떻게든 생태계가 타게 된다. 주변에 어떤 강둑이라든가 강바닥 등등의 생명체들의 피해를 준다.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연어 같은 생명체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답은 간단하죠. 몇 번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번에 다크 사이드가 되겠다. 그죠? 여기 밑에 있는 형질은 좀 중요해서 요거 적고 나서 얘하고 얘까지도 적었으면 좋겠어요. 왼쪽이 예시 1번이다. 예시 1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형태가 무엇이건 많이 적어줘. 무엇이건 어떻게 된다? 주어 뒤 동사 앞은 무조건 뭐가 된다? 괄호 묶어서 뭐가 된다? 동명사 뒷드레기가 된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예시의 핵심이 이겁니다. 수동 관계가 되는 거. 그렇죠? 이거 잘 적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종이에 따로 적어주세요. 앞에 주고 여기 주고 뒤에도 줄게요. 거기다가 구겨 적으면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널널하게 적고 널찍널찍하게 적고 여기다 보시세요.
위치 제대로 적으라고. 위치. 그 주어지 동사. 주어지 동사 이거 있어. 보고 있어요. 색깔 넣어서. 연정이 집에 마크가 있는데 뭐지? 마크 어? 그래서 너 수준 큰새 아니야? 큰 거 아니야? 중형이야? 너 키우는 거 마크 앵무새 몰랐어. 근데 그때 수업할 때 얘기하려다가 내가 깜빡하고 뒤에 마크 앵무새 아니야? 민수야 제대로 적어 여기서 이렇게 써. 주어 정확하게 그리고